네, 이렇게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면 좋을지 오늘 김용환 매니저님이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뭐를 갖고 나올까 하다가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매일 종목을 드리는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쇼에서도 매일같이 종목들을 픽을 해놓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장중에 급등이 정말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이렇게 등락이 없고 좀 무거운 종목을 갖고 대형주를 갖고 나올까 아니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단기 급등주나 혹은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갖고 나올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냥 이슈 있는 종목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 약간 단기로 좀 등락이 있거나 좀 이렇게 급등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아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 작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인데 사실 제가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좀 시총 작은 종목들을 큰 종목을 만드는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소형주가 중형주를 만드는 게 저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인데 그만큼 시장에 좀 숨겨져 있는 테마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그 테마 안에서도 숨겨진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그 영일만 관련된 기업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영일만 이슈가 6월 달 딱 첫 거래일 날 나왔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영일만 석유 시추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쪽에 대한 어떤 관련 정보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상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원 개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영일 동해 시추 관련된 부분들도 예전에 한번 경험을 했었던 부분들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네. 그걸 다시 한번 한다고 한다니까는 야, 이거 좀 우리가 좀 그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단기성의 어떤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고서 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시추 문제가 아니고 이 정부에서 말 그대로 매년 정부들마다 하는 SOC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영일만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바로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 하나가 있죠. 바로 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발언을 하신 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말 그대로 갈아엎으면서 우리 시쳇말로 갈아엎으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영일만 시추 관련된 어떤 이슈들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어떤 SOC 쪽, 이 영일만 SOC 쪽 관련된 기업들은 그 관련된 테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영일만 석유 관련된 시추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런 정보도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SOC 쪽에 대한 어떤 기업들은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배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일 테크노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런 종목들 기업들에 봤을 때 그 주위에 만약에 어떠한 그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SOC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혹은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자산 재평가라고 해가지고 토지 재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토지 재평가에 대한 부분 재평가를 했을 때 현 시점보다 향후에 어떠한 발전이 됐을 때에 대한 그 토지가 얼마만큼 자산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시총과 연관해서 봤을 때 저평가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토지 재평가에 따른 상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테크노스가 혹시 제 자료화면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자료화면을 띄워주시면 어쨌든 네. 제가 자료화면 한 게 뭐냐면 이 제일테크노스가 보유하고 있는 포항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들의 위치입니다. 근데 그 위치 자체가 실제로 영일만과 굉장히 근접한 부분들이고 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처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빨간색 점들이 네. 제일테크노스의 공장과 본사가 있는 부분들이고 좀 약간 밑에가 잘렸는데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 위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로 지금 영일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포항 신항부터 영일만과의 어떤 그 거리도 이 제일테크노스의 공장과의 거리도 굉장히 짧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주변 도로에 대한 어떤 그 건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이 제일테크노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모멘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그러니까 시장 수급이 가장 많이 돌 수 있는 테마군들 중에서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 타자는 영일만 SOC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제일테크노스가 이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일테크노스의 그 회장이 네. 포항상공회의소의 또 대표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영일만은 포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을 때 그 포항상공회의소의 어떠한 그 영향력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라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테크노스가 사실 저희가 또 상담 의뢰가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시총이 801억 원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연속 급등했는데요. 네. 저희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차트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그래요. 맞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이거 실적 보게 되면은 네. 작년도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362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실적이 예상치가 아니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나온 실적이 362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영업이익이 362억이에요. 그냥 정말 멀티플 그냥 10배만 준다 하더라도 3천억이 돼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액 80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 메리트도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적인 부분들까지 겸비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 관련된 이 하이테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또 정치 관련된 또 인물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붙이더라도 재료는 충분한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재가 됐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어제죠. 네.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의미 있는 저항 라인대를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꼬리를 단 부분들은 사실 직전 고점에 대한 요 구간대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걸 우리가 월봉상, 뭐 주봉상 이렇게 중장기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막 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만 안착만 시켜주면 상단으로 큰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적인 부분들과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 테마적인 부분들이 과연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미 재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어제 진행됐던 거래량을 본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차례 한 번 더 급등세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뭐 시초가로 저는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고요. 목표가는 11,000원을 일단 짧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6,800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환 매니저님의 원픽 종목은 또 저평가 매력에 더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대왕고래 관련주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일테크노스 원픽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매니저님한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다시 한번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또 앞서서 저희가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던 게 바로 반도체인데 그렇죠.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뭐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단기적 일단 눌림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도체 안에서도 예전처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 업종에 대표하고는 PCB면 PCB, HB면 HBM 그 관련된 종목들은 다 업종 탑픽 종목 한두 종목 정도만 시장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매매하기 더 어려운 부분들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이런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5월 PC 발표죠. 네. 일단 4월 PC가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2.8% 예상치를 부합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속속히 나오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될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금리에 대한 결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 PC 발표가 대충 한 2.6%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PC 지표 발표로 인해서 미국장 현재에서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혹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에 있는 기점이고요. 우리나라도 2,800을 넘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돌파해 3,000을 가는 기로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다시 2,600 하단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의 이슈니까요. 그 이슈에 포커싱을 맞춰놓고 대응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는 역시나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어떤 베타 개수가 좀 큰 섹터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더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 듣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PC 발표를 보고 진행을 좀 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PC가 발표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또 저희가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매니저님이 상담 열띠게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매니저님 네. 매일매일 생쇼에서 알찬 투자 정보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몇 시에 또 저희가 찾아뵐 수 있는 걸까요? 네, 상담 시간 또 하다 보니까 시간 정말 빠르고 재밌게 했는데 사실 제가 매일 낮 12시에 우리 매일경제 대표 프로그램이죠. 바로 이 생쇼, 생생한 주식수 생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나와서 하루에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저는 정말 그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단기 급등주들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관련해서 이제 지난달에 수익률을 465%를 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좀 많은 수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쇼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정보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출연해주신 김용환 매니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